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남겨둬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자, it was a holiday. 이 공휴일입니다. 많은 샵들이 닫혀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it이라는 친구랑 뒤에 있는 대부분의 샵들이랑 요거랑은 주어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헐리데이고 대부분의 샵들은 닫혀져 있고 이런 거를 쓸 수 없습니다. 왜? 아까 해석대로 하게 되면 헐리데이인 대부분의 샵들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있으면 뭐 휴일이고요. 공휴일이고요. 대부분의 샵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맞는 거죠. 분사 구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절에 주어 동사를 정해놓고 앞에 ing, 접속사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ing라던가 pp 형태를 쓸 때 그 앞에 뭔가 명사라던가 대명사 같은 친구가 있다면 이런 명사랑 대명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영어는 함부로 쓰는 게 없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게 되면 얘가 문장의 주어 동사잖아. 그리고 나서 ing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some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having에 따른 주어는 some이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 이럴 거야. 박쥐들은요, 놀랍게도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대략 20년이라고 하는 기대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썸이 가리키고 있는 건 이 박쥐들 중에서도 일부 종들을 가리켜요. 썸, 배츠를 가리키겠지. 정확하게는. 그죠? 일부 종들 같은 경우. 다는 아니라고. 20년이라는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는 박쥐가 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썸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따로 써준 겁니다. 자, 얘도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죠? 스피커가 went on and on. 계속 했습니다. 그 청중들은 쓰고 갑자기 getting을 썼어.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는 접속사라는 친구가 없으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접속사가 없어. 그 말인즉 이 접속사를 포함한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해 ing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being pp로 바꿨을 거거나 근데 being은 의미가 없어 생략돼서 pp만 남았을 거거나 이런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면 이 화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훨씬 더 지루함을 느꼈죠. 매 분당. 여러분의 모습인 거겠네요. 제가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지루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지?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뛰어납니다. 그지? 메디컬 사이언스, 의료과학이라는 많은 영역에서 뛰어납니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네요. 그래서 얘가 being으로 바뀐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영역들 중에겠죠? 디즈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영역들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우리 알고 있는 치과, 치의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과학에서 많은 분야에 뛰어나지만 특히나 치과술에 얘네가 능통했나 봐. 뭐 이런 거예요. 자, 밑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우리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 독해에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이런 것이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얘는 뭐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얘는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라 저징 프롬으로 외우셔야 돼요. 뭐뭐로 판단컨대. 그란팅 이런 게 혼자 보였어도 뭐뭐라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지? 요 그란팅 이런 거는 좀 자주 나오니까 독해할 때 유용하니 이런 거는 잘 봐두시고 얘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 나왔을 때 당연스럽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겠죠. 우리한테 굳어진 표현입니다. 주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
39번.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머 얘는 뭔가요? 이런 거잖아. 원래는 우리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그래서 얘 없애주고 얘 주어 똑같아서 없애주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친절한 글 같은 경우는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서 남겨둔 거야. 뒷문장의 주어는 똑같을 건데 어쨌든 간 지금 다이어리를 쓸 때 이 얘기입니다. 다이어리를 쓸 때 뭐가 유용하냐면 날짜와 장소를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다이어리를 쓸 때 이거 하세요. 이 얘기죠. 괜찮아요? 그래서 when을 남겨둬도 괜찮습니다.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아까 봤던 독립분사구문 일반적으로 말해서 얘는 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역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얘는 강조 부문이겠죠? 역사적 진실은 강조 부문은 이거를 지우고도 문장이 해석이 되지 이야기가 동의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지? 역사적 진실은요 이야기예요. 동의되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with 쓰고 명사 쓰고 여기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ing와 pp처럼 이런 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해석할 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이거 동시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뒤에 있는 문장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혹은 조건을 나타내 줄 때도 있습니다. 뭐뭐라면 그리고 양보를 나타내 줄 때도 있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한 80%? 90% 정도가 1번으로 쓰여지고요. 근데 간혹 독해를 하다가 2, 3번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 그지?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with가 있고요. ing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 동안 기름값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를 찾게 됐냐면 뭐에 관심을 돌리다, 룩투거든요. 관심을 돌리다. 대중교통에 관심을 둡니다. 걔네들의 일상 통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야? 기름값이 올라서요. 요새 같은 상황이죠. 기름값이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번 달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 친구도 보게 되면 증가되어지는 의존이야, 그지? 컴퓨터 시스템의 의존. 결국에 문장의 주어는 reliance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동사를 외울 때에도 원래는 rely on, 요거 똑같은 것이 depend on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의존하다? 그런데 이 릴라이의 명사형이 릴라이언스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똑같이 뒤에 전치사 오는 똑같이 와요. 그치? 그 동사가 명사로 바뀌어도 뒤에 오는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컴퓨터 체계에 증가되어진 의존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증가하는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치? with 명사 분사 구문 그러면 어때? 컴퓨터 과학자들을 지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네요. 두 가지를 하나 봐. 1번, 2번.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추구가 되어지고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로 컴퓨터 과학이 되게 각광받는 분야가 되죠. 그러니 컴퓨터 과학자들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고 찾아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자, 보게 되면 doing things, 하는 것이야.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을 함으로써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죠. 너의 TV를 어떻게 한 상태로 요거를 찾는 거고요. 앞에 있는 얘가 결정을 한다고. TV가 지가 키는 거잖아요. 켜진 거잖아요. TV 입장 생각해봐. TV는 지가 키는 게 아니라 켜진 거잖아. 그치? 너의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얘가 얘를 꾸며주죠. 이 습관은 너를 비생산, 덜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되죠? TV를 켠 상태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다. 너를 덜 생산적으로 만드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위주로 해석을 하면서 그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하는 것에서 끊는 거야. 것을 하는 것. 것은. 그죠? 근데 그 것은 뭐야? 집중력을 요구하는. 관계사니까 형용사로 해석을 하겠지.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까 배운 대로 with 명사 분사구문 TV를 켜둔 상태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입니다. 똑같이 너를 덜 생산적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이게 바로 구문입니다. 번역은 한 번에 이쁘게 해석하는 거겠죠. 너의 TV를 켜둔 상태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너를 덜 생산적으로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번역이고요. 그렇게는 길고 긴 문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덩어리를 너무 세분하게 쪼개게 되면 이해가 또 되질 않고 지금처럼 좀 큰 단위로 쪼개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security, 보안, 그리고 개인적 privacy, 사생활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문제였냐면 인터넷의 문제입니다. with 명사 분사구문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 잠재적인 위험에 무지한 상태로 분사구문제도 when inputting 그러니까 기밀의 데이터를 넣어뒀을 때 기밀의 데이터, 패스워드, 개인 신상 정보를 넣어뒀을 때 잠재적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로 무지한 채로 무지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안, 사생활의 문제는 항상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무지한 채로 무지한 상태로 기밀의 데이터, 패스워드, 개인 정보를 넣었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보를 넣었을 때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보안과 그다음에 사생활 관련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with 명사 분사 구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with 명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사는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with 명사 형용사. 그러면 이 형용사의 형태는 당연히 단어로서의 형용사도 있고 지금처럼 ignorant, 무지한. 그리고 우리 계속 보는 분사 ing, pp 형태로서의 형용사도 있고 지금 보다시피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서의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뭐 하면서 그죠?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오면서 옴과 동시에 이런 거죠. 오면서 그 충고가 되어줍니다. 모든 거주민들 이거는 가주어고 진주어고 의미상의 주어겠죠? 모든 거주민들이 그 지역을 즉각적으로 떠날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뭐 이런 거겠죠. 허리케인이 오면서, 허리케인이 오니까 이런 겁니다. 자, 얘는 when을 썼고 ing를 썼지만 뒤에 동사가 없으니 이런 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뭐 뒷문장에 보니까 원래는 명령문이죠. you가 생략됐다고. 그럼 얘도 앞에 you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과 먹을 때 기억하세요. 뭐 할 것을. 얘도 마찬가지야. remember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할 것이지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서 말하지 않을 것을 기억을 하세요. 네 입에. 그러니까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의 입을 그죠? 씹으세요. 그죠? 명령문이네요, 이거. 이런 거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하지 말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씹지 않을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동사 명령문 1번이고요. and 뒤에 동사 2번입니다. 그리고 씹으세요. 이 얘기야.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씹으세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죠. 네 입을 닫은 채로 씹으십시오. 인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해야 할 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사구문 수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숙제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보면은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텀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잘라서 올려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목요일 날 또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속도에 맞게끔 공부를 좀 계획을 잡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들으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또 많이 하세요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쪼개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구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면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을 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사라고 하는 친구 부사절을 이끌려면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어야지 얘 뒤에 문장을 쓰고요. 또 문장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 이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접속사는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접속사. 다시 말해 이 접속사를 붙이면 이 문장이 부사의 기능을 하도록 바뀌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는 건드릴 수 없는 주인공의 문장입니다. 주인공 문장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쨌든 간 요거를 간단히 하기 위한 장치가 우리가 분사 구문이 될 텐데, 그러려면 접속사를 없앨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지? 없애는 경우도 맞고요. 남겨두는 경우도 맞죠. 뒤에 있는 주어를 비교했을 때 주어가 똑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었다. 그치? 똑같으면은 없애주는 거고 다르면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나는 동사를 무조건 ing로만 바꾼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동태면은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적혀져 있을 것이고 비동사의 ing는 빙이 될 텐데 이것 또한 의미가 없으니 얘까지 생략합시다 하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가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겠지만 이 ing와 pp가 앞에 있는 경우 그리고 ing와 pp가 뒤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하는 주어, 이거 되는 주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형용사처럼 뒤에 있으면 그리고 그러나 이거 하네요 이렇게 된대요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럴 때 가끔 여기 앞에 친절하게 접속사 같은 경우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주어가 여기 앞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with 명사, 형용사 친구였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해석은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이런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형용사의 형태는 되게 다양했다. 그냥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사의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 다만 이 둘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명사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이 명사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명사가 형용사 하면서요. 이 명사가 형용사 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을 해석하면서 분사 구문을 공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시고 머릿속에 남기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